이러한 얼굴 변형이 점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 닥터케이 김지은입니다. 본격적인 환절기가 찾아오고 날씨의 변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요즘에 비염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비염이 심할 때는 코로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져서 무심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비염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흔한 질병이고 오랜 시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기까지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호흡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비염을 치료하고 코로 호흡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염을 방치하고 입으로 호흡을 계속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신체 기능입니다. 이를 생물학적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세포 대사 활동의 연료인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행위예요. 이런 과학적인 과정을 모르고 배우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호흡을 해왔죠.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호흡을 5초만 같이 해볼게요. 영상 보시는 분들 꼭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혹시 숨을 쉬는 와중에 무의식적으로 입이 벌어지진 않으셨어요? 그러면 호흡의 바른 방법인 코호흡 대신에 입호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은 8,000리터가 넘고 무게로 치면 15kg, 횟수로는 1만 번 이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횟수 동안 코 대신 계속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바로 목을 통과해서 기관지와 폐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 세균, 바이러스,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같은 것들이 호흡기로 바로 침투를 해서 호흡기 질환의 발생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입 말고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코 안에 섬모랑 점막, 점액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1차로 유해물질을 걸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 공기를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조절을 해서 안정화된 공기를 기관지와 폐로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호흡은 이런 과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염된 공기를 바로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지 않은 차가운 공기가 직접 폐로 들어가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기도 쉽게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면 손상을 입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치주 질환, 이빨 관련 질환이죠. 그리고 호흡기 질환까지 다 유발할 수가 있는데 먼저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그러면 침의 세균 차단 기능이 약해지고 치아가 부식되기 쉬워져서 충치도 생기기 쉬워집니다. 또한 이런 건조한 상태는 침의 농도를 높여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석이 더욱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치석은 구강 내 염증을 일으켜서 잇몸염까지도 일으킬 수 있고요. 또한 치주 질환뿐 아니라 여러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입으로 숨을 쉬면 목이 건조해지고 미생물들이 늘어나서 가래가 늘고 전반적으로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부비동염이라든가 축농증 이런 호흡기 질환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때 코골이, 코막힘, 두통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침투한 세균과 바이러스 때문에 목에 염증이 생겨서 인후두염과 같은 질병도 발생하기가 더 쉬워져요. 입호흡이 계속되면 이런 1차적인 질병 문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을 보시면 10살 때 건강했던 아이인데 14살 생일 선물로 햄스터를 선물 받았고 그러다 알러지가 생겨서 코가 막히고 입으로 숨을 계속 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아이가 성장하면서 얼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실 수 있죠.
10세와 17세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아이의 얼굴이 길게 성장을 하고 턱이 뒤로 밀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입으로 호흡을 계속하면서 변화된 얼굴 형태를 아데노이드 얼굴형이라고 불러요. 이 아데노이드 얼굴형은 대체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성장기까지 계속해서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얼굴 변형이 점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아데노이드 얼굴형은 폭이 좁고 길게 이렇게 얼굴형이 성장하면서 윗입술은 짧아지면서 입을 벌리게 되고 아래턱은 뒤로 들어가고 앞니는 앞으로 돌출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변형이 단순하게 외관상 이제 못나 보인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얼굴형을 가진 사람이 좋지 않다 이게 아니고 외관뿐 아니라 이런 얼굴형을 가진 형태에서는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입도 점점점 이제 균형이 안 맞아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씹는 기능도 떨어지고 소화도 불편해지고 여러모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하는 호흡이 신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데요. 스웨덴의 아틴 아르샤미안이 2018년에 신경과학 저널 온라인에서 발표한 연구를 볼게요. 이 실험에서는 사람들에게 코 또는 입을 통해서만 1시간 동안 숨을 쉬게 한 후에 기억력을 테스트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1시간 동안 코로 호흡한 사람은 입으로 호흡한 사람에 비해서 냄새를 기억하는 능력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실험의 결과 호흡이 일시적 기억의 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뇌의 핵심적인 인지 기능이 호흡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물론 이번 연구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호흡이 단순히 신체에 산소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다른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비염 치료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의식적으로 코로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혀 위치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혀끝은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곳에 위치를 시켜주시고, 두 번째는 혀 뿌리까지 입천장에 닿게 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어금니를 꽉 물지 않은 상태로 입술은 굳게 다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코로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가. 호흡이 이전보다는 수월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아까와는 같지만 혀를 바닥으로 내린 상태에서 입도 다물고 숨을 들이마셔 보시면 혀가 바닥에 있을 때보다 입 천장에 붙일 때 코로 숨을 쉴 때 더 깊은 숨을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혀를 제자리에 위치를 시키고 호흡을 하는 법을 기억나실 때마다 의식적으로 자꾸만 연습을 해주시면 우리의 호흡법을 조금씩 개선시킬 수 있어요. 혹시 자고 있을 때 무의식 중에 입이 벌어진다면 잠들기 전에 입술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입을 다물고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수면용 테이프도 시중에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 테이프를 사서 붙여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사실 이제 입술에 수직 방향으로 조금만 붙여도 입술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용 전문 제품을 구매해서 붙여도 좋고, 간단하게 집에서 그냥 이제 테이프 딱 정말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국에 파는 의료용 테이프 있잖아요. 면 테이프 같은 느낌의 테이프, 그 테이프를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비염이 심하거나 절대적인 호흡량이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입을 직접 막기보다는 입술 주변의 구륜근을 따라서 동그랗게 붙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비염이 초래하는 입호흡이 만드는 다양한 문제들과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비염과 입으로 하는 호흡 습관을 그대로 두면 단순히 구강과 호흡기 질환만을 초래하는 것뿐 아니라 얼굴형까지 장기간 변화시킬 수 있고, 턱의 위치, 심지어는 기억력과 사고력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그냥 둔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전반적인 형태가
결정되는 중요한 성장기인데 이럴 때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긴 시간과 오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비염 치료를 방치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건강한 호흡 습관을 점차적으로 길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비염 치료뿐 아니라 코 스프레이라든가 이제 코 세척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염과 호흡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 김진이었습니다.